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 30대들과 코딩 경쟁이 쉬워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저도 많이 돼가지고, 근데 사실 원래 친구들, 해외 외국 친구들이랑 나이 비교하면 아직 제가 30대긴 한데, 근데 요새 만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이게 20, 30대 열등감을 느껴서 막 긁혀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선정한 2024년의 단어는 이제 브레인 랏, 그러니까 뇌썩음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예전부터 지적한 이게 브레인 랏, 이거를 그냥 제가 번역기 돌린 건데,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구어체적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종종 유머러스하게 이제 그 소비가 되어지긴 하지만, 이제 뭐 Z세대나 알파세대라고 하나? 그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그 바보 같아지는, 사람들이 되게 바보 같아지는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팝콘 브레인 현상도 얘기를 했었고, 결국엔 쇼폼에 이제 거의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저 또한 쇼폼을 종종 보는데, 이게 보다 보면 시간이 한두 시간 가는 거 아무렇지 않게 금방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기분이, 도파민 소비가 많이 돼서 확실히 기분이 더러워요. 그래서 요즘은 아날로그적,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막 10분이나 뭐 20분 단위로 이제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진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자기 절제력이 좀 있으면은 땡큐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게 요새 이제 20대, 30대 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증상 자체가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증상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기억 상실, 집중하기 어려움, 혼란이나 방향 감각 상실, 기분 변화와 성격 변화, 운동 능력과 조정 능력에 문제가 있음, 의사결정 능력 저하, 말하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감정 불안정. 네, 이 모든 게 그 호르몬적인 거죠. 그래서 점점 바보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학생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초를 똑같은 거라거든요. 근데 기초에서는요, 지금 학생들보다 옛날 학생들이 사실은 거의 2배 이상 빠르게 하거나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 쇼폼이라는 게 있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진 거고, SNS란 게 발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기초만 봤을 때는 진짜 예전 졸업생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응용 1, 2단계 교육법이 더 발달을 하면서 그 갭을 메우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연봉과 더 괜찮은 퍼포먼스, 그리고 교육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그걸 보정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잘 보정해서 나와서 좀 연봉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근데 물가 상승률도 있겠죠. 그때 친구들이 절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은 경력자 돼서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어쨌든 그때 친구들이 기초를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요 어떤 요즘 친구들은 그냥 좀 보통 이제 한 주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과제, 그 다음 주 가기 전에 과제를 검사받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그냥 디폴트 값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못 쫓아와도 뭐 그래도 뭐 좀 한두 명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8명 시작하면 한두 명 정도가 조금 늦게 쫓아오더라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되게 빨리 쫓아온 느낌이었는데, 신기한 게 요즘은 되게 제때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제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제때 그 과제 검사 받고 와서 다시 배우고 이런 케이스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밀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그래 천천히 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주는 스타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초가 진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억지로 돈에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이랑 좀 스타일이 달라진 거죠. 학생들 자체가 뭔가 달라졌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막 다그치고 이거 무조건 이때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 나서 이 학생이 아예 코딩을 아예 하고 싶어지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엄청 단호했어요. 그래서 막 몰아붙이는데, 되게 웃긴 건 그때 학생들은
이런 쇼폼도 없었고, 그리고 인스타나 그나마 페이스북을 좀 했었고, 근데 그것도 되게 헤비하게 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지금은 트위터에만 막 빠져가지고, 막 거기에서 진짜 허우적대는 하루 종일 쓰는 애들도 있고, 이제 아는 사람 중에 보면, 저도 이제 보면은 은연중에 자주 이렇게 보게 돼요. 요즘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추천 컨텐츠 뜨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많잖아요. 쇼폼들이 많아지잖아. 그러다 보면 유튜브에서도 그게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 뭐 유익한 정보를 볼 때도 있지만 아까 말한 이제 브레인 라트, 그러니까 뇌썩음 현상이 생기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집중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컨텐츠 자체가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확실히 기본 피지컬들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려운 거를 찾아서 한다든지 스마트폰 디톡스를 좀 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사실 뭐 몇 시간 내내 안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죠. 30분 동안 안 본다, 1시간 동안 안 본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좀 단호하게 좀 지킬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뇌 썩음 현상에서 좀 많이 힘들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활동을 가능하면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위주로 뭐 운동이라도 좀 하시던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어떤 약간의 디톡스의 시간을 조금씩 줄 필요가 있다. 명상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점점 이렇게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10년이면 저희가 11년 차인데 10년 동안 이렇게 물갈이가 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 20대였던 친구들이 지금은 30대 중반, 뭐 40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지금 20대는 예전에 10대였던 더 어린 친구들이 지금 20대가 된 거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이 어떤 중독 현상에서 잘 나와서 우리의 집중력을 잘 키워놓으면 오히려 대부분은 그런 플랫폼에 빠져서 바보가 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많아진다는 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치트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좋은 컨텐츠나 좋은 수준 높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똑똑한 우리들은, 또는 이런 공부를 하는 노력하는 우리들은 열심히 역이용해서 우리의 잠재 능력을 더 깨워서 우리 독보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는 거죠. 뭐 제가 돈돈돈돈해서 되게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다 위선과 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사실 돈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증권사의 존 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금융 문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 기회를 저점 잡아야죠. 사람들이 좀 바보 SNS에 끌려가고 거대 빅테크의 어떤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에 끌려갈 때 우리는 디톡스를 좀 해서 오히려 좀 더 명상을 하고, 좀 우리가 좀 더 우울해질 수 있는 그 호르몬에 반대되는 행위들, 어려운 거, 운동, 우리 몸에 고통을 주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후버만 교수의 뭐 하루 루틴 뭐 이런 거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뭐 나가서 산책하고,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그냥 뭐 커피도 조금 늦게 먹고, 밥 먹기 전에 일반 차 같은 거 좀 먹은 다음에 뭐 소금물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별로 같고, 이제 평소에 짜게 먹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차 한잔 하고 하면서 일 그냥 빈소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나중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 끝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랬지? 와가지고 찬물 샤워하고 뭐 이런 건데, 거기서 자기가 좀 끌리는 거 위주로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끄집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산책은 잘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찬물 샤워보다는 그냥 운동을 빡세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운동을 좀 하고, 아니면은 뭐, 못할 때더라도 그냥 짬짬이 날 때 스쿼트를 하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살이 찌지? 왜 살이 더 찌고 있지? 이제 많이 먹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살이 또 다시 90kg를 넘을 것 같아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관리 너무 못하고 있어. 애초에 관리할 생각이 없었지. 음식이 너무 맛있어. 어쨌든
우리는 태화되지 말자 이거죠. 진짜 그 옛날에 막 공상과학 만화 이런 거 보면 인간이 막 태화돼가지고 팔다리가 막 오그라들어서 막 뇌는 커지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팔다리가 퇴화하는 게 아니고 뇌가 퇴화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그 심지어 뉴럴링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뉴럴링크가 나오면 처음에는 정보를 막 전달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생각해도 그냥 정보를 주니까 뇌를 퇴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뉴럴링크가 있을 경우. 근데 그거를 또 역이용해서 뉴럴링크에서 또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뇌를 훈련시키는 어떤 무언가를 하는 그런 어떤 뇌 특정 부분을 강화시키는 이런 훈련도 뉴럴링크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러면서 좀 또 흥미로워지는데 아무튼 되게 이게 알면 알수록 참 그 예측이 안 돼. 앞으로는 좀 예측이 안 돼서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저 같은 이렇게 히키코모리 INTP 이런 성향인 사람들은 이렇게 정보를 끊임없이 찾는 탐색하고 찾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관심사에. 근데 그걸 초과할 정도로 무한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느낌? 근데 또 이거 분석해서 또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또 학생들에게 대입시켜서 그걸로 또 고연봉을 만드는 게 제가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변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재밌어 하는 거거든요. 내 계산이 맞았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메타인지를 해서 나오는 거. 근데 지금 이런 상태면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야, 너네들은 운이 진짜 좋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날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지금 시장이 쿠팡이나 막 이런 예전에 네카라쿠베당도 막 다들 막 많이 채용하고 이럴 때는 진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개발자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개발자 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쓰고 개발자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 당시에 그만큼 개발자가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더 네카라쿠베당토는 더 그걸 많이 요구할 거고 일반 중소기업 가는 개발자들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정 기본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30년 했으니까 그 당연히 그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프로 기준의 얘기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일정 수준 이상까지 뛰어 올라야 되는데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자격증 자체가 있어봤자 있으나 마나 이런 자격증도 많고 자격증보다 일단은 그 회사에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되게 냉정한 시장이란 말이죠.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태화되고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경쟁자들이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IT 쪽에 막 뛰어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뽕이 다 빠졌어. 막 뉴스에서 뭐 네카라쿠베 당토 가면 6천만 원 받고 뭐 5천만 원 받고 이 얘기 자체가 아예 쏙 사라지고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잖아요. 이런 때 구직을 시작하면 그것도 심지어 높은 수준의 포트폴리오 갖고 구직을 하면 사실 너무나 꿀빨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랑 비슷하냐면 저희가 한 6년 전 구직을 할 때 비슷해요. 그때 욕을 뒤질나게 먹었는데 그때 기본 회사 막 10개씩 붙는 애들 널렸고요. 그 당시에 막 4,500, 5,000으로 막 13개 이렇게 붙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한 달 안에 13개씩 붙고 막 이랬어요. 12개 붙고 13개 붙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결과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개발자 열풍이 불 때가 아니에요. 개발자 열풍이 불지 않을 때가 구직하기가 진짜 편하고 그리고 되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 친구들은 비교적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구직을 하겠죠. 물론 이제 그때는 좀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그냥 뭐 구비지원을 나오든 어디 나오든 사실 취직이 잘 되던 시절인데 지금은 원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그 수준 이상은 개발자 채용을 하고 싶어도 개발자가 너무 없어서 못하는 느낌인데 지금 되게 국비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단기간에 교육해서 나오는 친구들의 수요는 많이 줄긴 했어요. 완전 초보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수요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팀노바 같이 2년 공부하고 막 이렇게 오래 하는 쪽은 사실은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전체적인 20, 30대 이런 팝콘 브레인 현상, 브레인 랏 현상,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면서
사실 집중력이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ADHD 얘기를 했는데, ADHD는 사실 선천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후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들이나 뭐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후천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저는 ADHD라고 진단되진 않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집중력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런 브레인 란 현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중을 이제 못하는 거죠. ADHD도 제일 큰 문제가 그 어떤 거에 과집중을 한다든지 어떤 거에 아예 집중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잖아요. 지금 20, 30대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면 좀 사실 근데 지금 40대들도 SNS 과몰입하신 분들은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단호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어떻게 더 빌딩을 해야 될지. 왜냐면 요즘 기초 쪽에 그 학생들의 능률을 놀리려고 좀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2단계쯤 되면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좀 많이 좋아져 있어요. 근데 기존에도 나쁘진 않았는데 더 좋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